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 국어 강사 구정민입니다. 네, 이번 강좌는요. 2026년 국가직 지방직 1번 대비 공공언어 바로쓰기 특강 공바특입니다. 공바특이 무엇인가? 네, 지금 2025년에 국가직, 지방직 1번 문제, 그리고 또 출제 기조가 전환이 되면서 예시 문제 1차와 2차에서도 1번 문제로 등장을 했었던 바로 그 공공언어 바로쓰기 원칙.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번에 그 출제 기조가 변경이 되면서 이제 국어 문법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번 문제가 과거의 그런 문법 문제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문을 주어주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문법에 대한 설명이 정말 1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 문법적인 용어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배경 지식으로 풀어야 되는 그 문법 문제가 바로 1번 공공 언어 바로쓰기 문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법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평소에 좀 다루지 않았었던 좀 그러한 용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좀 특징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이번 강좌에서 공공언어 바로쓰기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알아보면서 한번 내 시험 문제를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인물 여러분들 유인물 첫 페이지를 넘겨서요. 우리 공공언어 바로쓰기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공공언어 바로쓰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공언어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좁은 의미에서의 공공언어 라고 얘기를 하면 공공기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아, 그렇구나. 자, 넓은 의미에서는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모든 언어라는 겁니다. 어쨌든 네, 행정기관에서 우리들과 국민들과 좀 소통을 하게 되는 그러한 네, 언어가 공공언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공공언어의 요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정확성입니다. 자, 표기의 정확성인데요. 여기 보니까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지켰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글 맞춤법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하였는가?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지켰는가?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표기의 정확성이고요. 자, 표현의 정확성. 자,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자, 어휘를 적합하게 선택하였는가? 자, 문장을 문법에 맞게 표현하였는가? 자, 이 두 부분이 사실상 네, 2025년 네, 우리 공무원 구급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단락 구성을 짜임새 있게 하였는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먼저 공공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품격 있는 그런 말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고압적, 권위적 표현을 삼갔는가?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삼가다, 삼가하다가 아니라 삼가다라는 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차별적 표현, 그러니까 뭐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적, 인종, 장애 이런 것들을 또 삼갔는가? 자, 그리고 정보성입니다. 자, 정보를 적절한 형식으로 제시를 하고 양을 적절하게 배열이 적절하게 자, 그리고 용이성인데요. 자, 문장을 적절한 길이로 그러니까 네, 너무 길지 않게 적절한 길이로 작성을 했는지 그리고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을 했는지 자, 여러분들 요것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어는요 무조건 쉽고 친숙한 언어를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무원이니까 한자 많이 알아. 그래서 그 한자를 바탕으로 해서 네, 그런 좀 문어 투 이런 걸로 한번 써볼래 라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공공 언어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무언가 정보를 전달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글을 읽는 사람이 그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 글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게 되는 모든 글들은 쉽게 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영어와 관련된 무언가를 쓸 거예요. 그럴 때는 한글로 앞부분에 적어주고 괄호를 열고 영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원어를 써야 된다라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시각적 편의를 고려해서 작성을 했는가? 네, 이 부분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험에서는요, 어떤 부분이 표현의 정확성, 이 부분이 출제가 됐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무원 시험 속의 공공언어 바로쓰기인데요. 자, 문장 파트와 의미 파트와 어휘 파트와 단어 파트로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 네, 여기 보면요, 먼저 내용이 나옵니다. 자,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면 문장 성분 갖추기, 그리고 문장 성분 간의 호응, 피동사동, 대등한 구조, 국민의 처지에서 표현하기, 명령 문장으로 쓰기라고 해서 좀 문장적인 부분을 제가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면 선지수예요. 자, 선지수라는 거는 사실 이번에 기출 문제가 몇 문제 없지 않습니까? 네, 공식적인 기출은요 2문제고요. 네, 그런데 그 예시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총 4문제거든요. 자, 4문제에서 선지가 각 4개씩 있기 때문에 총 16개의 선지로 네,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 성분을 갖추는 것이 한 선지, 그리고 또 성분 간의 호응이 그런데 피동사동이 지금 3개의 선지에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피동사동이요, 네, 주어와 서술어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호응 관계나 이런 부분으로 네, 출제가 되었었는데, 그런데 3가지, 그러니까 3번의 지문이 네, 지금 등장을 했기 때문에, 선지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예 새로운 파트로 네, 분리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자, 그리고 대등한 구조 또한 네, 새 선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지금 5번을 보면 국민의 처지에서 표현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거는 출제는 안 됐어요. 그리고 명료한 문장으로 쓰기에서는 명사, 나열한 그런 부분에서 선지 하나가 네,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의미 부분은요, 뭐 이 부분의 경우에는요, 중의적인 표현이 있어요. 자, 중의적이라는 거는요, 하나의 문장이 2가지 이상으로 해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중의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복된 표현은요, 하나의 문장에 동일한 내용이 2번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중복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휘의 경우에는요, 먼저 순화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마스터 플랜과 관련됐던 그 부분이 나오면서 많은 이제 수험생분들께서 정말 이제 이것까지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 순화어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많은 순화어들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사어 같은 경우에는요, 예, 어휘 부분에서 이 단어를 이 단어로 교체할 수 있는가? 네, 문장에서 어울리는 단어인지 이런 부분을 네,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자, 단어 파트가 있는데요. 사실 선생님 단어에는 여기가 비어져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사실상 지금 선지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에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는 우리 출제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어때요? 선지수에서 한 번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또 3번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얼마든지 한 번씩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들 중에서 제가 네, 공무원들에게 배포가 된 문서 에서 네, 여러 가지 이제 공무원들이 틀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다라는 부분을 다 분석을 했어요.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틀리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띄어쓰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 그런 네, 여러 가지 책자에서 네, 문장 부화와 관련된 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출제가 됐던 범위에서 조금 더 플러스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여기 2 부분을 좀 더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단어 파트로 같이 한번 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 본격적으로 한번 문장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1인데요. 자, 문장 성분 갖추기예요. 자, 문장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자로 끝나는 아이입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이런 아이들 중에서 특히 우리 시험에서는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또 서술어, 그다음 부사어 이런 아이들을 생략을 하고 여기에서 뭐 자연스러운지 자연스럽지 않은지 그런 부분을 묻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의학품의 표준 영어 체계를 구축하고 일반 국민도 알기 쉬운 표현으로 개선하여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아, 여러분들 이런 문제 푸실 때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지 않도록 할 것에 이제 이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분은 어떠냐면 이거를 본인이 직접 막 분석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 아래에 있는 걸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의학품 용어를 일반 국민도 알기 쉬운 표현으로 개선하여.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없는 무엇이 지금 의학품 용어를 이라는 목적어가 제시가 되었네요. 그러면 이 목적어를 넣고 읽었을 때 의학품의 표준 용어 체계를 구축하고 의학품 용어를 일반 국민도 알기 쉬운 표현으로 개선하여. 이렇게 읽었을 때 위에서 읽은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제대로 고쳤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관식으로 막 하나하나 여기서 뭐지 이렇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사실상 여기 선지에 등장한 요 문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적합한지 안 한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 부분으로 좀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먼저 서술어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서술어라고 얘기를 하면 다자로 끝나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요. 알다가 있어요. 쉬운 같은 경우에는 이 표현이 쉬워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개선하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반 국민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표준 용어 체계를 알아야 될까요? 체계를 알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의학품 용어를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무엇을 알기 쉽게끔 할 건데 라는 거죠. 쉬운 표현으로 개선하겠대요. 자, 지금 여기서는 표준 용어 체계를 개선하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여기는 아예 다른 문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품의 표준 용어 체계를 구축하고 끝!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의약품 용어를 알다라는 해당하는 것의 목적어 일반 국민도 의약품 용어를 알기 쉽게끔 그렇죠? 의약품 용어를 개선을 하여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무엇이 목적어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경우다. 자, 그렇게 봤더니만 그래 지금 4번 선지로 나왔죠. 그렇죠? 예시 문제 1차에서 나왔었던 선지입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수정을 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장 성분 갖추기에서 어떤 부분을 한번 볼 거냐면요. 주어 갖추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 갖추기를 보니까요. 여기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거예요. 다자로 끝난 나이가 무엇이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되고 모른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통될지 또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시작되고의 주어가 무엇인가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공사가 주어네. 여기에 해당하는 서술어네. 그 다음에 개통될지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 개통될지에 해당하는 주어가 뭐가 있죠? 얘가 서술어예요. 여기 앞에 주어가 없네? 그러면 어디? 왠지 여기 앞부분의 주어와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공사가 개통될지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주어가 없다는 겁니다. 자,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일반적인 주어, 뭐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어떠냐면 지금 여기서는 개통될지에 해당하는 주어, 뭐 도로가라든지 다리가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이런 아이가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건 무엇이다? 서술어, 다자로 끝나는 아이를 잡아라. 자, 여기에 걸리는 무언가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3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요. 회의 시 참가자 직접 수령.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회의 시 참가자님들을 내가 받는다는 이야기인지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어떠냐면 왠지 직접 수령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무엇을 받는 걸까? 뭔가 자료를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지 않을까요? 자, 여기 받는다라는 아이에 해당하는 주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의 시라고 얘기할 때도 가급적 이면 쉬운 표현, 그러니까 한자식 표현 쓰지 말고요. 어떤 거? 때라는 표현으로 좀 바꿔서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수령
필이라는 것도 네, 봤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훨씬 더 네, 쉽게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회의 때 참가자가 직접 받는다라고 표현을 해준다면 훨씬 더 의미가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학 자료 반납 시, 자 지금 여기서도 어때요? 시,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었던 시, 반납할 때로 바꿔주면 조금 더 읽을 때 우리가 편히 볼 수가 있겠죠? 자, 필히 이런 거 벌써 바꿀 것 같아. 자, 우리가 쓰게 되는 그 글은 쉬운 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께서는요, 선생님 저는 뭐뭐시, 필히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이제는 그런 공문서 쓰기 지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히는 반드시로 네, 지금 바꿨습니다. 연체 여부를 확인하고 연체 시, 네, 이때도 연체할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연체 시, 자 여기서도 뭐 연체를 했을 때라고 풀어주면 좀 더 좋겠네요. 자, 이용자에게 연체료를 수납한 후 운영자 홈페이지에서 반납 처리한, 잠깐만요. 지금 연체 시 이용자에게 연체료를 수납을 하고 그리고 또 운영자 홈페이지에서 반납 처리를 하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느낄 때 누구 운영자다라고 좀 추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연체 여부를 확인하는 게 누가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실상 여기 문장에서의 그런 공통되는 주어 운영자는을 넣어줘야지 자연스럽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운영자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용자가 대학 자료를 반납할 때 운영자는 연체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연체 시 어때 여부를 확인해 봤는데 어머 연체야? 그러면 누가?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연체료를 받은 다음에 운영자 누리집에서 반납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가 없는데 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주어를 잡아줘야 된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서술어 갖추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어 갖추기의 경우에는요, 이제는 주어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서술어가 없네요. 자, 그 부분과 관련을 해서 이제 아랫부분에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선생님 저 이거 못 뽑아내겠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객관식. 자, 그래서 아래 나오는 선지.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그걸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뭐뭐 이하를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입자의 크기가 뭐뭐 이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입자의 크기가 뭐뭐 이하다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지금 그러면 미세먼지란 무엇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주어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서술어는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세먼지란 무엇일까? 뭐뭐인 것을 말한다. 입자의 크기가 뭐뭐 이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큰 문장에서의 주어와 서술어는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입자의 크기가 뭐뭐 이하인 것을, 자, 그러니까 이하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다자로 끝나는 서술격 조사 이다로 네, 지금 해당하는 서술어를 네, 제시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었는데 미세먼지란 입자 크기가 이하인 것을 말한다. 얘가 좀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대로 잘 수정을 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아래에 있는 문장을 분석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2번이 조금 여러분들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지렁이 먹이가 지렁이 사육보다는 폐기물 처리의 목적 우려.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이야? 네, 일단 지렁이 먹이가라고 지금 네, 주어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지렁이 사육보다는 폐기물 처리 목적 우려. 그러니까 일단 지렁이 먹이가 있는데 걔가 이제 지렁이의 먹이가 되는 것보다 폐기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지렁이 먹이가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없기 때문에 문장이 어색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렁이 먹이가 폐기물로
폐기물로 처리하려는 목적으로 쓰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아니면 뭐 그쵸 전락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장에서 어때요? 좀 문맥적으로 보게 될 때 지렁이 먹이로 사용되기보다 폐기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라고 해주면 아예 너무 좋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무언가가 지렁이 먹이로 사용되기보다 네 폐기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풀어주니까 훨씬 더 의미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제대로 됐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요. 경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여러분들 문장이 길잖아요. 자, 그러면 안을 한번 가로를 쳐봅시다. 자, 지금 여기서는요, 그냥 법과 관련된 어떠한 항목이잖아요. 자, 이때 경품이 위반 여부. 경품이 위반 여부. 말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자, 이때는 경품이, 자, 지금 여기 길어봤자 상관없어. 길어봤자 상관없어. 경품이 어디에 위반되는지 여부다라고 얘기하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를 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경품이 여기 위반되는가 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어때? 주어와 서술어 얘가 적절하구나라고 하시면 3번 문장도 제대로 수정을 했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번 한번 볼게요. 자, 새로운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요. 우리가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만약에 and와 but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and와 but을 일단 한번 세모를 한번 쳐 보시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떠냐면 앞뒤에 일단 뭐 문장 구조도 봐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각각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운다? 잠깐만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지금 여기서는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세운다. 그 다음에 어때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서술어 발굴하고 오케이. 지금 이렇게 목적어에 해당하는 발굴하고가 제시가 되어야 되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운다. 자, 목적어에 해당하는 네, 그 각각의 서술어가 제시가 되어야 되더라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와, 조금 어렵나요? 자, 여기서도 이제 서술어 한번 볼 텐데요. 일단 여기서 기설치된, 네, 이미 설치된이라는 내용이겠죠? 기설치된 시설 및, 자, 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and예요, and.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세모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설치 신청이 예상되므로, 잠깐만요. 자, 지금 여기서는요, 예상되다라는 서술어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설치된 시설이 예상되는 겁니까? 기설치된 시설 신청이 예상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추가 설치 신청이 예상된다. 이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기설치된 시설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제시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한번 읽어봅시다. 기설치된 시설 및 추가 설치 신청이 예상되므로 폐기물 처리 시설 및 재활용 시설에 대한 관리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걸까? 지금 여기 부분에 어쨌든 관련 지침 마련인 것은 이미 설치된 시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설치될 시설의 폐기물 처리 시설 및 어때요? 시설에 대한 관리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떠냐면 추가적인 설치 신청이 예상되므로를 앞으로 빼고요. 이미 설치된 시설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추가 설치될 아이들까지 어떻게 된다? 뭔가 지침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 목적어 갖추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목적어 갖추기 부분에서는요. 우리는 모두 그분을 존경하였고 그분 또한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요. 서술어 한번 잡아볼게요. 우리는 존경했어. 주어. 나오네요. 여기 주어가 있네요. 모두 그분을, 목적어도 제시가 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였고, 여기까지는 오케이예요. 그분 또한 사랑하였다? 잠깐만. 지금 여기서 자르고 봤더니만 그분 또한 사랑하였다. 사랑하다의 경우에는 오케이. 자, 그런데 그분, 이게 주어일까 목적어일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네, 그분을 사랑하였다? 이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주어가 지금 생략된 거는 아닌 것 같고, 자, 그럼 그분을 사랑하였다? 목적어가 생략되었다? 이건 더 어색한 것 같죠? 자, 그러면 그분 또한 우리를 사랑하였다 해서 그분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목적어가 제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를 이라고 제시를 해주면 훨씬 더 좋은 상황이죠.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야적장을 물류창고로 운영하는 물류창고업자는 등록해야 하므로 선생님 쭉 읽으니까 등록해야 한대. 무엇을? 자, 아니나 역시나 다를까? 자, 여기 보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야적장을 물류창고로 운영하는 물류창고업자는 물류창고업을 등록해야 된다. 자, 지금 목적어를 제시를 해주니까 등록하다, 무엇을 등록하다 제시를 해줬죠? 자, 그러면 맞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주관식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수정한 문구가 어때? 좀 더 적절한 것 같아. 그러면 제대로 수정을 한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응하면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문구가 사실 그 과거에 공무원 시험에서 정말 여러 차례 나왔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네, 동일한 문구가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구조 문장 구조가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지금 여기 보면 때로는 순응하면서 산대요. 어디에? 자, 주어 인간이 네, 순응하면서 산다. 여기에 해당하는 주어는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런 절과 어때요? 지금 주어를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어가 없어도 되는데 지금 어때요? 순응하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어디에 순응하다 라고 해서 부사가 꼭 필요로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떠냐면 환경에 라고 넣었을 때 좀 더 적절한 그러한 문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네, 문장 성분 갖추기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성분 간 호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 성분 2번. 자, 여기에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본 조사의 대상은 지난 3년간 뭐뭐 연구원의 주요 사업을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일단 주어부터 잡는 거예요. 본 조사의 대상은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잠깐만요. 우리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 먼저 뭐 대상은 무엇이다. 얘가 좀 더 적절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무생물의 주어에 뭐뭐은는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 A는 B다의 구조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께서 보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맞나 안 맞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기업입니다. 본 조사의 대상은 뭐뭐뭐한 기업입니다. 얘가 좀 더 적절한 것 같거든요. 그럼 제대로 수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생물의 주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 새로 시작하기 바란다. 조금 우리 한국 화자로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말하고 싶은 것은 사는 것이다 라고 해서 어때요? 지금 것이다, 이다로 끝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A는 B이다 의 구조로 제시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자연스럽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2번 문장을 또 보면요. 2번에 실패한 원인은 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A는 어때요? 몰랐기 때문이다, B이다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원인은 같은 경우에는요, 뭐뭐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무생물의 주어 A는 B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번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을 이제 학생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 하던데, 자, 귀 기관으로부터 미술품을 대여하고자 하오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여하다라는 말은요, 빌려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우리 어휘할 때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유사어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빌려주는 거예요? 아니죠. 나는 너로부터 대여를 받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귀기관으로부터 미술품을 대여 받고자 하오니라고 수정을 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어때요? 뭐 나 아니면 우리는이 되는 거겠죠. 우리는 대여를 받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1동포들은 일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하고 있으면서도 차별과 지금 어때요? and와 but이 나왔어 벌써. 자, 그러면 and가 나왔네요. 차별과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자, 여기서 보면요.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얘는 문장으로 볼 때 오케이. 그런데 지금 차별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누가 차별받는 거 좋아해요? 차별받지 않는 건 좋은 건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서술어를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건데? 차별을 받고 자 여기서 and로 묶이는 거겠죠?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행사 진행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복무요원들의 미담 사례와 또 벌써 사회복무 제도 전반에 대해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잠깐만요. 지금 미담 사례를 묻고 답한다? 네, 궁금한 점은 묻고 답하는 게 맞죠. 그런데 미담 사례를 묻고 답한다? 이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봤더니만 일단 미담 사례를 나누고라고 해서 여기 목적어에 해당하는 서술어를 제시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직 이거는 사실상 뒤에서 이제 뭐 피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자, 행사 진행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뭔가 피동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어떠냐면요. 행사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네,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피동이긴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피동이고 이루어지다. 이 부분은 좀 너무 뭐라고 할까? 어떤 의지가 없는 아이가 뭔가 되는 그런 피동에 되는 그러한 느낌으로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사 진행이 뭐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반복해서 감면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이 많았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불편이 많다라는 부분보다는 내 불편이 컸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여러분들 크다 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시면 몸이나 마음으로 느끼는 어떤 일의 영향, 충격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편함이 내가 느낄 때 보통 정도보다 더 넘어섰어 라고 할 때는 크다가 좀 더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피동사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피동사동 선지 3번 등장했다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자, 이때 어떻게 나왔었냐면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능동과 피동의 관계를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동이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꼭 써야 될 때는 써야 되겠죠. 근데 쓰지 않아야 될 때도 쓰게 되는 경우에 그럴 때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에서 능동과 피동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본원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주어네요. 국내 유일의 의약품 관련 비영리 재단 법인으로서 의약품에 관한 표준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지금 여기 뭔가 수식하고 있는 말 괄호를 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원은 요 제공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래에 표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본원은 표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깔끔하고 것 같거든요. 지금 제공되다 보다는 지금 본원이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어때요? 피동 표현이 과하게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땡땡땡명을 선출되었다. 잠깐만, 이거 너무 어색하다. 그렇죠? 국회의원 땡땡땡명을 선출되었다를 기억에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땡땡땡명이 선출되었다로 수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여기서는 어때요?
그쵸.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땡땡땡 명이 자 선출되었다. 그러면 오케이. 또는요 땡땡땡 명을 선출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땡땡땡 명을 선출하였다. 자, 이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출되었다라고 하면 이 국회의원 땡땡땡 명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고,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몇 명을 선출하였다라고 하면 우리의 어떠한 선택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동이 출제가 되는구나라는 거는 일단 알겠어요. 그럼 피동이 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6페이지에 보면요. 능동문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능동문은 주어가 자기 힘으로 동작을 하는 상황을 표현한 문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피동의 경우에는요. 그렇지 않은 걸 이야기하겠죠. 주어가 스스로 행동하지 않고 남의 동작을 받는 상황을 표현한 문장이다. 라는 겁니다. 자, 행동을 입는 대상을 중심으로 상황을 표현할 때 쓰이는 그런 경우, 또는 행동의 주체가 모호하거나 주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 쓰기도 합니다. 자, 일단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신 거고요. 피동에 보면 파생적 피동이라는 것과 통사적 피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문법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아시죠? 자, 파생적 피동, 통사적 피동이 사실상 우리 공바에서는 공공언어 바로쓰기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이 두 개가 같이 쓰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중피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살펴보는 거예요. 일단 여기 한번 볼게요. 벽에 걸려있는 시계가 보였다. 라는 겁니다. 우리 주어 한번 찾아볼게요. 자, 시계가, 그리고 또 어떠냐면 뒤에 나오는 서술어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어근을 우리가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계가 보는 거예요? 뒤에 이거 보지 말고요. 시계가 보는 거예요? 아니죠. 다른 사람이 시계를 보는 거죠. 그럼 시계 입장에서는 보는 것이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걸 피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주어 한번 잡아볼게요. 도둑이, 주어가 도둑이 잡은 건가요? 아니죠. 도둑이 잡아지는 걸 당한 거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게 피동입니다. 자, 그리고 음악 소리가 듣다. 소리가 듣는 건가요? 아니죠. 소리는 듣는 것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겼다. 자, 지금 여기서는요. 아이가 안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안아주니까 안음을 당하게 된 거죠. 자,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안건이 어때요? 지금 자기가 어떠한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가결하는 것이 당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떠냐면 이런 것들, 무언가가 당하게 되는 거. 자, 이것을 우리가 피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지다의 경우, 이 패는 글씨가 잘 써진다.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자, 이런 부분 어지다나 게대다. 를 통해서도 피동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뭐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용어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이 이중피동 때문입니다. 이중피동. 자, 이중피동을 이야기를 하면 피동민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어서 나타나는 경우에 어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잊혀지다가 나옵니다. 자, 이 다음에 히. 자, 이거 우리 아까 파세성 피동에서 나왔었던 그 접사이한 피동에서 히고요. 그 다음에 어지다. 통사적 피동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잊혀지다라고 하면 이 파생적인 피동과 통사적인 피동이 두 번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이중피동이라는 겁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런 이중피동을 우리는 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사이한 피동 하나만 쓰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보조용어에 의한 피동 한 번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혀지다가 아니라 히어지다에서 잊히다 또는 잊어지다. 풀려지다 같은 경우에도 풀다에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자, 풀리다만 쓰던지 아니면 풀어지다. 자, 쓰여지다 같은 경우에도요. 쓰다에서 나온 거잖아요. 자, 여기서 쓰이다를 쓰든지 쓰어지다를 쓰든지. 그 다음에 믿겨지다 같은 경우에 믿다에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자, 여기서도 접사나 아니면 어지다. 보조용어를 쓰든지. 자, 보여지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음에 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중피동은 쓰지 말자
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면요. 이번 행사는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떠냐면 지금 가급적이면 우리나라 말에서 피동문을 쓰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뭔가를 했다. 능동문으로 쓸 수 있으면 좀 능동문으로 쓰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교체를 바꾼 문장을 보면요. 땡땡청은 이렇게 해서 주어를 제시를 해주고 있죠. 자, 사회복무제도의 국민인식 수준을 높이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의지가 없는 녀석을 주어로 써서 당하는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요. 어떠한 주체를 제시를 해주고 그 주체가 의지가 없는 이 녀석을 실시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는 말에서 좋아하는 표현이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우리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 독감 의심 환자의 2분의 1 가량은 신종플루 감염으로 보여짐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 보여짐의 경우에 이 한번 볼까요? 보다에서부터 나온 거죠. 보이어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 자, 여기서는 비동. 자, 여기서는요. 동사적인 그런 비동이 쓰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중 비동이기 때문에 하나만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임이라고 적어주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 이제 우리 사동 표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동 표현을 봤을 때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배제시켜야 한다를 니은에 따라서 경제 성장에서 방해가 되는 요소를 배제해야 자, 지금 여기 차이가 있는 게 무엇일까? 배제시키다라는 표현보다 배제해야 라고 했을 때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다 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 훨씬 더 깔끔한 것 같아. 자, 사실 배제하다라는 표현에는요 이미 사동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사동 표현으로 쓸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동이 또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요 주동문이라고 얘기를 하면 주어가 직접 행동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동문이라고 얘기를 하면 주어가 다른 사람이나 대상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상황을 표현한 문장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여기도 한번 볼게요. 사동문에도 두 개가 있어요. 파생적인 사동문, 동사적인 사동문. 요 아이 한번 보실 때 일단 누나가 동생에게 죽을 먹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주어. 얘가 주어예요. 그렇죠? 자, 우리 서술어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누나가 먹었습니까? 누나가 먹는 행위를 합니까? 아니죠. 누나가 먹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먹는 행위를 시키고 있어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하겠다? 사동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엄마가 얘가 주어예요. 자, 엄마가 입었습니까? 아니죠. 엄마가 다른 누군가에게 그 입는 동작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동생이 얘가 주어예요. 동생이 날고 있습니까? 아니죠. 동생이 다른 누군가를 날게끔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사동입니다. 주어가 그 메인 행동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그 메인 행동을 하게끔 시키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사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개하다를 통해서도요 사동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주어가 엄마예요. 자, 입는 행위. 자, 엄마가 옷을 입는 겁니까? 아니죠. 아이가 옷을 입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메인 행동을 누가 한다? 아이가. 그러니까 주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왜 받는가? 자, 여기서는요, 사동에서는요, 과도한 사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사동 표현은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소개하다, 가동하다, 개선하다, 배제하다, 교육하다, 환기하다, 작동하다. 시키다의 형태입니다. 자, 이 녀석들의 경우에는요, 시키다라는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키다의 꼴로 쓰이며 어법에 어긋나게 됩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한번 봅시다. 내가 친구 한 명 소개시켜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내가 친구 한 명 소개해줄게 라고 해도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다를 안 쓰고 그냥 하다를 썼을 때도 말이 돼. 그러면 그대로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내가 친구 한 명 소개할게 해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공장의 모든 기계를 가동시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읽었을 때 자연스러워? 그러면 얘는 괜찮은 거야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통계 서비스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도 여기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하겠다고 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면 얘도 굳이 시키다를 안 써도 되는 그런 표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떤 부분을 한번 볼 거냐면요. 네 번째, 대등한 구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자, 여기 보면 표준적인 언어 생활의 확립과 일상적인 국어 생활을 향상하기 위해 일하시는 기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대등한 것끼리 접속할 때 구조가 같은 표현을 사용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대등한 구조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nd와 but이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 대등한 구조에서 정말 빛을 발합니다. 자, 표준적인 언어 생활의 확립 and 그다음 일상적인 국어 생활을 향상하기 위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영어에서 생각을 하면 돼요. and와 but 앞뒤에 만약에 앞에가 투부정사가 있어요. 그럼 뒤에도 투부정사가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앞에가 동명사가 오면 뒤에도 동명사가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 뒤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이들을 여러분께서 확인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해보시는 것이 좋냐면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이렇게 세로로 한번 봐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세로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표준적인 언어, 자, 지금 일단 and부터 우리 한번 잡아보고요. 표준적인, 여기는 동일한 형태인 것 같아요. 언어 생활의 확립과 자, 지금 여기서 무엇을 그다음에 명사가 나왔어요. 자, 근데 국어 생활을 향상하기 위해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때요? 지금 서술어로 풀어놨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목적어가 나왔어요. 아, 이러면 동일한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지금 표준적인 언어 생활을 확립하고 라고 해서 만약에 목적어가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요. 목적어와 그 다음에 서술어 구조로 나오게 될 때는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표준적인, 일상적인, 그 다음에 자, 여기 잡아볼게요. 언어 생활을 국어 생활을 확립하다, 그 다음에 향상하다. 자, 이렇게 잡으면 얘가 적절한 문장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여기 한번 볼게요. 일상적인 국어 생활의 향상을 위해 그러면 표준적인 언어 생활의 확립, 명사 이렇게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떠냐면 얘를 주황색끼리 모았으면 노란색끼리 모았으면 얘가 사실상 제대로 된 수정이 된 그런 문장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얘가 주황색이랑 노란색이 섞였어요. 그래서 제대로 수정을 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얘가 틀린 선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도 대등한 구조로 제시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음식물의 신선도 유지와 부패를 방지해야 한다를 리을에 따라서 음식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부패를 방지해야 한다로 수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막 눈에 잘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and와 but을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유지와 부패를 방지해야 된다. 그러면 신선도 이렇게 잡아야 되나요? 자, 그러면 음식물에 신선도 유지를 방지해야 된다? 왜 신선도 유지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 다음에 부패를 방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하자? 대등한 구조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신선도를 유지하고 자, 목적어 체크할게요. 목적어 그 다음에 유지하다, 방지하다. 그러니까 지금 문장의 구조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수정 잘했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대등한 것끼리 또 접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전체 목표 수립과 세부 사업 별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를 어때요? 대등한 구조로 하래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또 and를 보는 거예요. and를 봐서 사업 전체 목표를 지금 목적어 세부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제시하고 자, 이렇게 하니까 맞네. 그럼 얘는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
and와 what을 먼저 찾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자신이 없어. 그럼 새로 쓰기를 해. 근데 이거 처음에 몇 번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여기에서도 막 눈에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펜을 뒀다가 뭐 합니까? 네, 펜으로 체크해 가면서 저도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절대로 눈으로 풀지 마시고 체크해 가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지역민들에게 현대미술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and 나왔네요. 정보 제공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 다양한 지식과 정보 제공을 위해 그러면 네,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현대 미술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위하여 박물관에서 만나는 아니죠. 지식도 주고 정보도 주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왠지 이렇게 묶이면서 가면 훨씬 더 좋겠네요. 그렇죠? 자, 지금 이렇게 수정을 한 것이 적절해 보여?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케이. 그다음 우리 또 2번 한번 볼까요? 한일 과거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간 관계 발전을 위한 자, 지금 극복하고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과거사를 극복하고 자, 그러면 극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 여기서도 뭐뭐뭐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이렇게 해서 내 스스로를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명사로 끝내면 내 구조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또 한번 볼까요? 불법 고용주는 최고 2천만 원의 범칙급 부과 또는 자, 또는 얘가 오하잖아요. 자,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범칙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부가를 부가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외국인 고용을 제한받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어떻냐면 범칙금을 부과받거나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이렇게 좀 뭔가 풀어서 이야기를 해줘야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명사를 냈는데 처벌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부과받게 지금 여기에서 목적어가 제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범칙금 부과를 받게 되고 아니면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목적어를 지금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어때요? 지금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라는 목적어가 나오니까 자, 그래서 지금 범칙금을 이렇게 좀 제시해 주는 것이 좋겠죠? 자, 여기서도 목적어. 자, 그리고 정상적인 외국인 고용이 제한됨이라고 나오는데 주어가 누구예요? 불법 고용주는 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한받는다. 이 사람이 당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외국인 고용을 누가 지금 불법 고용주는 제한을 받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럼 이제 5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요. 국민의 처지에서 표현하기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1. 권위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권위적인 표현에서는 어떠냐면 여러분들 느낌 한번 보세요. 뭐뭐 할 것, 제출 바람 막 이런 거 쓰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떠냐면 공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작성해 주십시오. 제출 바람 하지 말고 제출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3번, 4번을 보면 치하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치하하다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권위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아니면 그런 무언가를 해주는 것을 권위적으로 하는 그런 권위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장관은 뭐뭐라고 치하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말했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 좋겠죠? 자, 지금 여기서도 어때요? 치하다는 좀 삭제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시, 통보, 뭔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통보하다 아니면 단속, 일제조사 이런 용어 너무 고압적이고 권위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좀 피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좀 왠지 들었을 때 좀 너무 거부감이 들죠, 그렇죠? 자, 그럴 때 그냥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명심하기보다는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그다음 8번을 보면요, 여기서도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철저를 기한다라는 표현보다 그냥 소홀함이 없게끔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좀 더 공손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잠깐만요. 외국인 근로자가 왜 소외계층인가요? 외국인들 차별하는 것이 않나요? 자, 이런 거 쓰지 말자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 독거노인과 결손가정에. 자, 한부모 가족, 청소년 가장 가족, 왜 결손가정이라고 얘기하나요? 뭔가 결핍되어 있고 뭔가 좀 언어로서 그들을 더 소외시키는 그런 표현인 것 같거든요. 차별하는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어떠냐면 한부모 가족 그리고 청소년 가장 가족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차별을 좀 덜 한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번을 보면요, 열악한 여건에서 어렵게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무주택인 거 오케이.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다 어렵게 거주하는 건가요? 이것도 너무 가스라이팅인 거야. 미리 딱 정해놓고 이 사람들은 열악한 여건에서 어렵게 거주하고 있는 거야 라고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지양하자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사실 5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험에는 출제는 안 됐어요. 자, 그 다음 6번에 보면 명료한 문장으로 쓰기라고 나와 있는데 1번 문장 너무 길지 않습니까? 자, 이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그래서 여기 중간에서 한 번 끊자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베트남 정부가 앞부분에서 주어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떠냐면 지금 뒷부분에서 베트남 정부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두 번째 여기 나오는 것도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읽었을 때 자연스러운 그런 어순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우리 조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축산물 아직 조사도 출제는 안 됐어요. 그런데 축산물 유통 혁신을 통해서 축산 농가에게는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에라고 바꿔줘야 됩니다. 자, 에게라는 표현은 언제 쓰냐면요, 사람이나 아니면 동물한테는 우리가 에게라고 쓰고요. 에라고 하면요, 식물 아니면 단체 일때는 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에게와 에의 쓰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농가에는 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외국의 유명 요리 학교와도 이에 대해 협력해 나가고 있다. 지금 여기에서 어떠냐면 큰 따옴표를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큰 따옴표를 제시할 때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면 라고라는 직접 인용격의 조사를 적어 주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라고 덧붙였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라고 큰 따옴표가 있으면 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마침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마침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직접 인용을 했을 때 그 인용문 안에 있는 마침표의 경우에는요, 찍어줘도 되고 안 찍어줘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 우리 3번 한번 볼게요. 자, 보너는 비영리재단 법인으로서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로설과 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 로서의 경우에는요, 뭐 신분 자격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로서의 경우에는요, 수단 방법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로서의 경우에는 사람 쓰는 것 같고, 지금 로스의 경우에는요, 어떠한 사물이나 아니면 뭐 행동 이렇게 쓴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사실상 한 80%만 맞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지금 여기서 재단 법인으로서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단체가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때는 여러분들 이다라는 조사로 한번 바꿔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어는 비영리재단 법인이다 라고 해서 자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어때요? 서술격 조사를 한번 붙여서 이야기를 했을 때 자연스러워. 그러면 무엇이 된다? 로서가 된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4번에 보면요, 작업평가, 위생안전, 작업방법, 재료관리, 응용력, 정리정돈과 작품평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괄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괄호가 되어 있는데 지금 괄호 부분에서
가로 앞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작업 평가 와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돈과 정돈 다음에 나오는 과를 쓸 것이 아니라 지금 괄호 앞부분에 나와 있는 가 다음에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조사를 적어줘야 된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번역투를 좀 피하셔야 됩니다. 자, 어색한 비동표요. 뭐뭐에 의해 되다. 영어에서 be 플러스 쌍피 이야기하는 것이 않나요? 자, 여기에서 조선은 태계 이성계에 의해서 건국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조선은 태조 이성계가 건국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 그리고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사물이나 추상적인 대상이 능동적인 주어로 나오는 문장. 자, 지금 이 설문조사 결과는 말해주고 있다. 이런 표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다라고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있다 같은 경우에는요. 무엇이다로 좀 바꿔주면 좋고요. 어디에 있어서가 어디에 대하여, 관하여에서 등으로 바꿨을 때 말이 자연스러워요? 그러면 그렇게 바꿔주시고, 그런데 선생님 5번에 보면 어디에 대하여는요? 이거는 봐봐요. 애는 에게로 바꿨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이거의 경우에는요, 어디에 대하여가 적절하게 잘 쓰인 거죠. 근데 뭐뭐에는 뭐뭐에게로 바꿨을 때, 그러니까 선정된 점포에 대해서는, 자, 여기 선정된 점포에는 직원들에 대하여 직원들에게라고 바꿨을 때 좀 자연스러워. 자, 그런 경우에는 바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의해서만이라고 얘기 나올 때 사람들에 의해서만, 사람들만 느낄 수 있더라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에서 나왔었던 그 명사나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나친 명사나열을 피하고 적절한 조사와 어미를 활용을 해서 문장을 구성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요. 학교 현장 교수 학습 환경 개선 정책 개발 및 자, 이렇게 보다 어때요? 학교 현장의 교수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좀 더 자연스럽겠다. 네, 잘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보면 우리 4, 5, 6번만 한번 볼까요? 태풍 피해 복구 철저. 태풍 피해를 철저히 복구, 아니면 제목 같으면 태풍 피해 철저히 복구 이렇게 표현을 해줘도 되겠죠. 자, 그다음 악취 발생 우려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집중호우 시 술수 지하 토양 오염 우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집중호우 시 지하 토양이 침실수로 오염될 수 있음, 이렇게 좀 풀어서 적절한 어미와 조사를 넣어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157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있는 157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 그렇죠. 명사만 쭉쭉쭉쭉 나열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풀어서 적어주면 더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문장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